아침마다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혈관 안에서 조용히 폭탄의 심지를 태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는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몇 분 사이에 심장과 혈관에는 꽤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고 잠깐 어지럽지 않으세요? 밤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오전 시간대에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조금 차신가요? 평소 검진에서 고혈압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침만 되면 손이 살짝 떨리고 피곤함이 더 심하게 느껴지시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혈압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 특히 기상 직후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는 동안에는 혈압과 맥박이 낮아져 있다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자동으로 출근 준비 모드에 들어가요.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살짝 조여지고 뇌로 가는 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큰 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바로 이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보면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갑자기 쓰러져 실려오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실 갔을 뿐인데, 그냥 아침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선생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눈 뜨고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잠깐 숨 고르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에이, 그냥 일어나야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얼마 전에도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크게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하셨고, 단지 나이가 드니 어지러운 날이 좀 있다 정도로만 여겼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몸을 돌려 일어나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병이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서둘러 힘을 주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혈관과 혈압이 아침 시간에 특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혈압이 출렁이고 심장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 더 세게,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에서 힘을 꽉 주는 순간에는 배 안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한 번 더 껑충 뛰어요. 즉, 기상, 급하게 일어나기, 화장실에서 힘주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혈관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비슷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려면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이 문제지 아침 습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기름진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언제, 어떤 패턴으로 혈압이 오르내리느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승과 하강에 훨씬 더 약해지거든요.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아침 일찍 가벼운 운동을 꼭 하라고 강조하고 또 어떤 의사들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이른 시간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요.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밤새 물 사용이 거의 없던 수도관에 갑자기 수압을 세게 올리면 약한 부분부터 먼저 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 조용히 흐르던 피가 아침에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압력이 높아질 때 이미 약해져 있던 혈관 부위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가벼운 어지럼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두통일 수도 있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아침 루틴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방금 전까지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내 몸의 아침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혹은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반복하는 혈관 막히는 아침 루틴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안전기상 3단계 공식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의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혈관을 힘들게 만드는 흔한 아침 실수들까지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내일 아침 단 한 가지 동작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제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뇌졸중, 심근경색이 새벽과 이른 아침에 몰려 있을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리듬과 혈관의 특성이 딱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혈압과 맥박이 내려가고 천도 살짝 떨어지죠.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서서히 기지개를 켜듯 각 장기들이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부신에서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올라가면서 혈압과 혈당, 심장 박동을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여기까진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기상준비 모드가 이미 딱딱해지고 좁아진 혈관과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넓다면 아침 혈압이 조금 올라가도 버텨낼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혈관 안쪽이 상처나고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아침의 급상승이 마치 낡은 수도관에 갑자기 수압을 확 올리는 것과 같아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연구들을 보면 새벽 시간대에는 혈액 속의 혈소판이 더 잘 서로 달라붙고 피가 평소보다 더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는 혈관은 더 긴장하고 피는 더 끈적해지는데 거기다 혈압까지 동시에 확 오른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온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자거나 저녁 늦게까지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고 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 습관이 있다면 아침 혈관은 이미 출발선에서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충분히 쉬지도 못했고 혈액도 진해져 있고 혈관벽은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젯밤 내 혈관을 쉬게 해주는 잠을 잤을까?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 밤을 보냈을까? 재미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침에 혈압 상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폭이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 혈압과 아침 혈압의 차이가 작고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쑥 뛰어오르죠. 이른바 모닝서지, 모닝서지, 아침 혈압 급상승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모닝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아침 혈압이 좀 오르는 건 누구나 있는 일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특히 고혈압 환자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아침 혈압 급상승이 뇌졸중을 부르는 핵심 요인이라고 경고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혈압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먹을지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이미 약해진 혈관, 끈적해진 피,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나쁜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즉, 같은 아침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어떤 분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고 다른 분에게는 오히려 혈관이 보호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꼭 새벽이나 아침에만 두통이 심해지거나 눈앞이 잠깐 핑 도는 느낌,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이 몰려오는 경우 말입니다. 잠을 덜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압이 급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어지럼증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노아타트로만 돌려버리면 중요한 경고를 놓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몸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조용히 지나가게 도와주고 있을까? 아니면 더 흔들어 깨우고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0대 후반 환자분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그분도 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월이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어갔던 가벼운 어지럼증이 사실은 아침 혈압 급상승이 신호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셨어요. 검사해보니 밤에는 혈압이 괜찮은데 새벽과 아침에만 혈압이 확 치솟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숫자 평균만 보면 그럭저럭 괜찮은 혈압인데 시간대별로 보면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던 거죠. 이처럼 같은 140, 같은 150이라는 숫자라도 언제 올라가느냐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를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재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 중 평균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 아침 혈압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집에 혈압계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내일 아침에 눈 뜨고 5-6분 정도만 여유를 가져본 뒤 한번 천천히 재보세요. 나는 아침에 혈압이 얼마나 오르는 사람인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곧 이어서 말씀드릴 혈관 막히는 아침 루틴 한 가지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왜 꼭 고쳐야 하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내 아침을 다시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행동과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기상 직후 행동 패턴이 어떻게 혈관을 놀라게 하고 어떤 작은 습관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을 키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밤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눈을 감고 자는 동안 혈관과 피는 정말 잘 쉬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움직이니까 그냥 몸이 조용히 쉬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천을 유지하고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을 조금씩 내보내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밤새 자는 동안 평균 300컵 500ml를 사람에 따라 1컵에서 2컵 정도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몸에서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피는 더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나 여러 성분은 그대로인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물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국처럼 부드럽게 흐르던 피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점점 걸쭉한 소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해진 피가 아침에 혈압이 오를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같은 힘으로 밀어도 묽은 액체는 잘 흐르지만 걸쭉한 액체는 더 힘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뛰어야 하고 혈관벽은 더 큰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이미 좁아져 있는 혈관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막힘과 통과를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까요? 단지 몸무게의 1로 2% 정도만 수분이 부족해져도 피의 점도와 혈액순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청년층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혈관 탄력이 떨어진 60대, 70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밤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잤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 움직이는 순간 혈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좁아진 길을 더 무거워진 차들이 한꺼번에 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흥미로운 의견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주장과 심장 기능이 약한 분은 갑자기 많은 물을 들이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일부 신부전 환자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많이 마셔라 보다는 자기 몸 상태에 맞게 하지만 일정량은 꾸준히 라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는 아침에 물을 어느 정도, 어떤 속도로 마시는 게 좋을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기상 후 20분 안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혈액 순환과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움찔하며 수축할 수 있어서 약해진 혈관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어젯밤과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볼까요? 어제 저녁 식사 때 국이나 물을 충분히 드셨나요? 잠들기 전 너무 짠 음식이나 라면, 반찬들을 많이 드시지는 않았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내리거나 빈속에 진한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혈관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밤새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더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피는 진해지고요.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면 커피의 이뇨 작용 때문에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잠깐 정신 차리려고 마신 아침 커피 한 잔이 오히려 혈관과 심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심혈관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적정량의 커피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빈속에 물 한 모금 없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과 물로 먼저 몸을 깨운 뒤 간단한 아침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 사이에는 혈관에 가는 부담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밤새 주차해 두었던 자동차를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곧바로 고속도로에 올려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골목길에서 천천히 예열하고 어느 정도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간 뒤 속도를 올리는 것, 어느 쪽이 책에 더 안전할까요? 우리 혈관과 심장도 똑같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엔진을 아침 첫 1시간 동안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 컨디션과 장기적인 혈관 손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고 커피를 먼저 찾고 물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 단 5분만이라도 순서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고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을 몇 모금 마신 다음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내리고 일어나는 것. 이 짧은 과정이 피의 점도를 조금 낮추고 혈관이 아침 혈압 상승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작은 변화로도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면 이런 작은 차이들을 꾸준히 지킨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몇 년 뒤 검사 결과와 몸 상태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하루하루는 티가 안 나도 1년, 3년, 5년이 지나면 혈관 나이는 점점 벌어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요? 밤새 굳어지는 피, 그리고 눈을 뜬 뒤 첫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부분에서는 이 이론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혈관을 놀라게 하는 잘못된 기상 패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 벌떡 일어나기, 바로 화장실, 루틴,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반복해온 기상 직후 패턴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짜증 섞인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찾습니다. 알람을 끄자마자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로 몸을 획 돌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른 화장실부터 하고 서둘러 일어나 몇 걸음씩 빠르게 걸어가시죠. 혹시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혈관과 심장 입장에서 이 몇 초, 몇 분은 꽤 격한 사건입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몸을 세우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재빨리 박동을 올리고 혈관을 조여서 이 변화를 금방 만회합니다. 그래서 잠깐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도 곧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고혈압 약이나 심장뇌혈관 약을 함께 드시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의 혈압 출렁임을 몸이 부드럽게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더 어지럽고 어떤 분은 오히려 혈압이 과하게 치솟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밤새 진해진 피와 아침 혈압 급상승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뜬 그 순간부터 혈관은 이미 긴장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벌떡 일어나기라는 신호를 보내서 심장과 혈관에게 동시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연구들을 보면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일어나자마자 행동을 급하게 바꾸는 순간에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아침에 허겁지겁 움직이다가 눈이 핑 돌면서 주저앉았다. 같은 패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침에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말합니다. 침대에 오래 머물수록 혈전 피떡,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상 직후 5분만이라도 천천히 몸을 깨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갑자기, 얼마나 급하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는 데 있어요. 잠깐, 여러분 아침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알람이 울리고 휴대폰을 끄고 몸을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5초? 10초? 아니면 3초도 안 걸리나요?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순간 심장 박동이 갑자기 올라가고 혈관은 뭐야? 벌써? 하며 긴장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면 다리 쪽에 피가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들 수 있고 어지럼 흑암 시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미 혈관 안쪽에 작은 찌꺼기들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압과 심박이 갑자기 출렁이면
그 찌꺼기 일부가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는 혈전이 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그냥 벌떡 일어난 것뿐인데 하는 행동이 사실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천천히인가요? 1분? 5분?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 뜨고 30초에서 1분 정도는 그대로 누운 채 심호흡을 두세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몸을 살짝 돌려 옆 누운 자세를 만든 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려놓고 상체를 일으켜 앉은 자세로 30초에서 1분,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혈압과 혈류가 단계적으로 조절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바로 누운 상태, 선 자세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누운 상태, 옆으로 돌아 눕기, 앉기, 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는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요? 나이 들어도 그냥 벌떡 일어나도 괜찮던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0대, 50대까지는 별 탈 없이 지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과 심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상처를 받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부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내 혈관을 깨울 때 부드럽게 깨우고 있을까? 아니면 알람 소리처럼 갑자기 흔들어 깨우고 있을까? 조금 더 미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바로 들여다보는 습관 말입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상체를 구부리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면 목과 어깨 근육이 갑자기 긴장하고 눈은 강한 빛에 노출됩니다. 이때 교감신경, 긴장각성 상태를 만드는 신경, 이 확 활성화되면서 심박과 혈압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어요.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도 않은 혈관에게 우리는 벌떡 일어나기 플러스 화장실로 서둘러 가기 플러스 휴대폰 화면에 눈 받기 라는 3중 자극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어떤 연구에서는 침대에 오래 머물며 계속 눕거나 뒤척이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안에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도 말합니다. 지나치게 늦게까지 누워있는 것이 혈액순환과 기분에 나쁘다는 의견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머무를까가 아니라 일어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설계할까입니다. 정리해보면 잘못된 기상 패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알람, 즉시 벌떡 일어나기,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 앉자마자 힘주기. 이 4가지가 순식간에 이어지면서 혈압, 심박, 혈류 변화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화장실까지 가는 그 5분 동안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지점, 기상 후 화장실까지의 5분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바닥, 병의에 앉는 자세, 힘주는 습관이 어떻게 혈관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그 안처분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평생 익숙하게 반복해온 동선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만 혈관과 심장 입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에 꽤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신 뒤 슬리퍼를 제대로 챙겨 신지 않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살짝 휘청거리기도 하고 서둘러 문을 열고 차가운 병이 뚜껑에 앉는 순간 몸이 으윽하고 움찔하죠. 이 순간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차가운 바닥과 병이 온도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찬 자극을 느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라지고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혈관과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라서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닥을 밟으면
전신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이 변화가 금방 조절되지만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작은 자극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병이에 앉아 힘주는 그 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변을 보기 위해 과하게 힘을 주는 동작을 발살바, 바비알 에살바 동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가슴 안쪽 압력이 올라가면서 온몸의 혈압이 확 높아집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참으며 꽉 힘을 주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흔들리고 그 직후에는 오히려 혈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미 기상 직후의 혈압 상승, 진해진 피, 차가운 자극까지 겹쳐 있으면 어떨까요? 아침 병이에 앉아 있는 그 몇 분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혈관에 고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에는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변기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침에 화장실을 가지 말라는 말인가요? 하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리작용이고 일정한 배변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어떤 자세와 습관으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변비가 심한데도 참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힘을 줘서라도 시원하게 보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리한 힘주기가 뇌졸중 위험을 올릴 수 있으니 절대 참지 말되 힘을 과하게 주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결국 핵심은 변비를 줄이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며 필요 이상으로 힘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날 저녁 식사에서 섬유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워주는 것, 너무 낮고 불편한 병이가 아니라 적당한 높이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나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숨을 참으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혈압이 얼마나 오르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측정해 보면 변기에 앉아 과하게 힘줄 때 수축기 혈압인 전 윗혈압이 평소보다 45오승 이상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140이던 분이 잠깐 180 치안법 말 90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사람마다 측정 방법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겁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화장실 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미 혈관이 약해진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상 직후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에서 1, 2분 정도 천천히 일어나기. 둘째, 맨발 대신 슬리퍼를 신어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바로 닿지 않도록 하기. 셋째, 병이에 앉아 있을 때 숨을 참지 말고 후 하고 길게 내쉬며 힘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 넷째,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지 말고 5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습관 들이기.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혈관에도 치질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 화장실까지의 5분을 바꾸는 것은 하루 종일 엄청난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식단을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몸을 다루는 연습일 뿐이에요. 생각을 바꿔볼까요? 내 몸은 이제 60년, 70년을 같이 걸어온 오래된 친구다. 이 친구를 아침마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제까지는 알람 소리에 놀라 흔들어 깨웠다면 오늘부터는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 주듯 천천히 깨워주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침 화장실 루틴에 숨어있는 위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이 더 궁금해지죠. 그럼 99%가 놓치는 정말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핵심 루틴 한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변기에 앉아 힘주는 습관, 왜 혈관의 최대 리스크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안전한 3단계 혈관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이제는 오늘 영상의 제목에 들어있던 바로 그 부분, 99%는 모르는 혈관 막히는 아침 루틴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볼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가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누운 자리에서 숨을 참으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병위에 앉자마자 한꺼번에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길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몇 초, 몇 분 안에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눈을 뜬 다음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않고 몸이 완전히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돌지 않고 바로 상체를 세워 벌떡 일어나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급히 가서 차가운 병위에 앉자마자 숨을 멈추다시피 하며 힘을 꽉 주는 것. 이 세 동작이 합쳐진 하나의 루틴이 아침 혈관을 가장 크게 흔드는 한 가지 습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순간 몸 안에서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아래로 쏠리는 기립성 변화. 둘째, 화장실까지 서둘러 이동하면서 심박수가 급히 올라가는 변화. 셋째, 병위에 앉아 힘줄 때 가슴속 압력이 확 올라가며 혈압이 급상승하는 변화. 이 세 가지가 겹치는 타이밍이 바로 기상 후 첫 1분입니다.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더 보겠습니다. 숨을 참고 힘을 줄 때 가슴 안압력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뛰어야 하고 그 직후 혈압이 다시 치솟습니다. 이것을 발살바, 미알살바 동작이라고 부르는데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 수축기 혈압이 평소보다 40, 50 이상 치솟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이 순간의 출렁임이 그 찌꺼기를 떨어뜨려 작은 혈전을 만들고 그것이 뇌나 심장 쪽 혈관을 막을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그냥 예전부터 하던 대로 반복할 뿐 위험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약, 혈압약은 꾸준히 챙기면서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병위에 어떻게 앉는지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약은 열심히 드시면서 정작 기상 후 첫 10분의 루틴은 평생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어떤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빨리 앉거나 서는 자세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장시간 누워있으면 다리 쪽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뇌신경과나 노인병 전문의들은 특히 60대 이후 고혈압, 폐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은 벌떡 일어나기 동작과 무리한 힘주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핵심은 빨리 일어나는 것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침대에 1시간씩 더 누워있는 것은 분명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3초 만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도 좋은 해답은 아닙니다. 짧지만 단계적인 부드러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우리가 바꿔야 할 한 가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숨을 참고 한꺼번에 힘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일어나면서도 숨을 참고, 걷다가도 숨을 참고, 병위에 앉아서는 더 세게 참는 패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천천히 자주 나누어 쓰는 힘에는 비교적 잘 견디지만 한 번에 꽉 조여지는 힘에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올라가는 혈압은 잘 버티지만 짧은 순간에 치솟았다 떨어지는 급변에는 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아침 루틴을 돌이켜보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도 매일 아침 그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한 번도 위험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렇다면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위험을 알아챈다는 건 그 순간부터 선택지가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달 사이에 아침마다 잠깐씩 눈앞이 하얘지고 병위에 앉아 있으면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증상을 겪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지만 아침 루틴을 자세히 물어보니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물도 없고 알람이 울리면 5초 안에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서 병위에 앉아 힘을 한 번에 줘야만 시원하다고 느끼는 습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숨 참지 않기, 3단계로 일어나기, 물 몇 모금 먼저 마시기를 연습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아침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몸은, 특히 혈관은 이렇게 작은 변화를 놀라울 만큼 잘 기억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도 예전에 아침 화장실에서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다. 변기에 앉아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이 있다. 고 느끼셨다 하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와 경고가 동시에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짚어본 이 위험한 아침 루틴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루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누운 자리에서 숨을 참고 벌떡 일어나 힘주는 동작을 대신해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3단계 루틴으로 한번 재설계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병실과 집에서 직접 연습시키는 안전기상 3단계 혈관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그대로 따라해 보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침마다 따라하실 수 있는 안전기상 3단계 혈관 루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운동 도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침대 위, 침대 옆, 화장실로 가는 그 짧은 길 위에서 몸을 대하는 방식을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먼저 1단계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누운 자리에서 혈관 깨우기 단계입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예전처럼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눈을 뜬 채 그대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누워 계세요. 이때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해봅니다. 양손을 가슴 위나 배 위에 올려놓고 코로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내쉬세요.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너무 급하게 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 몸을 진정시키는 쪽을 살짝 깨워 아침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이 단순한 발목 펌핑이 다리 쪽 정맥을 자극해 심장으로 피가 더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종종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연구들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0초 정도 발목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기립성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내 혈관에게 아침 인사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았나? 2단계는 옆으로 돌아앉기 단계입니다.
누운 채로 준비 운동을 마쳤다면 이제 몸을 천천히 옆으로 돌립니다. 허리를 비틀지 말고 어깨와 골반이 같이 움직이도록 통째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살짝 내리고 팔로 상체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세요. 이때도 중요한 건 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세면서 올라오시되 올라오는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가슴 속 압력이 또 올라가 혈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가 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0초 정도 주변을 둘러보며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어지러운지, 심장이 너무 빠른지, 머리가 띵한지. 이 짧은 체크 시간이 넘어짐을 막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동작도 좋습니다.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뒤로 돌리듯이 3-4번 천천히 굴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어깨 이목, 주변 혈관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자는 요즘에는 이 부분의 혈관이 특히 더 쉽게 뻣뻣해지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침대 위에서 이런 동작을 오래 하면 오히려 나가기 싫어질 수 있다. 빨리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뇌졸중, 어지럼증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은 최소한 1, 2분은 앉은 자세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결국 정답은 과하게 오래 하지 않되 최소한의 적응 시간은 꼭 가짜입니다. 침대에서 10, 20분씩 앉아 있는 게 아니라 1, 2분 안에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이 준비됐는지 점검한 뒤 일어나는 거죠. 짧지만 질 높은 전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3단계, 서서 첫 10걸음 단계입니다. 침대나 의자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먼저 바닥에 내립니다. 발바닥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슬리퍼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으면 숨을 한번 고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일어나세요. 이때도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어난 직후에는 바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작은 걸음으로 제자리 걷기처럼 5-10번 정도만 발을 번갈아 들어 올려보세요. 이 짧은 동작이 다리 쪽에 고여있던 피를 위쪽으로 올려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서서 하는 마지막 준비 운동인 셈이죠. 그 다음에야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약간만 낮춰보세요. 빨리빨리 걷기보다 반 박자 천천히 벽이나 가구를 손끝으로 슬쩍 짚으며 걷는 것도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까지 천천히 움직여야 하나요? 나는 아직 젊은 편인데. 맞습니다.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과정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을 이미 이야기 들으셨거나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제 혈관 나이는 5년, 10년 더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줄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할만하겠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내일 아침 딱 한 번만이라도 이 3단계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눈 뜨고 누운 자리에서 호흡, 발목 운동, 옆으로 돌아앉아 1분 점검, 천천히 일어서서 첫 10걸음까지. 단 3회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 설명이 도움이 되신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형제 배우자에게 내일부터 우리 이 방식으로 같이 일어나 보자 하고 권해보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 기상 루틴의 큰 틀을 잡으셨으니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다음 순서입니다. 특히 물, 커피, 약, 가벼운 스트레칭과 아침 식사, 화장실을 가는 순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아침이라도
혈관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목 운동과 깊은 호흡, 제자리 걷기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 나이는 천천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3단계 루틴 위에 물 한 잔, 호흡, 의자, 커피, 화장실의 순서를 어떻게 엮으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릴게요. 이제 언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 기상 3단계 루틴으로 부드럽게 일어나셨다면 그 다음에는 물 한 잔, 호흡, 의자, 커피, 화장실의 순서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순서 조정만으로도 혈관이 받는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이 먼저인가요? 물이 먼저인가요? 의학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 숨 고르기, 물 몇 모금, 화장실 순서가 혈관에는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 피가 더 진해진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때 아무 준비 없이 화장실에 가서 힘부터 주면 이미 끈적해진 피 위에 혈압 상승이 겹쳐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일어나서 앉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서너 모금 먼저 마시면 혈액 순환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장 운동도 서서히 깨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 위가 꽉 차야만 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과 식도를 통해 들어간 물은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서서히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소량이라도 반복해서 공급되면 피의 점도와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침대 옆에 작은 물병이나 컵을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 3단계 루틴을 마치고 나면 의자나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미지근한 물을 2, 3모금 천천히 마셔보세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한번 적시고 삼키면서 숨을 길게 내쉬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화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어나자마자 힘주기 루틴보다 훨씬 안전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침에 물은 안 마시고 커피부터 마시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더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커피는 각성을 돕고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간 낮출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분이 채워진 상태에서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천천히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빈속에 물 한 모금 없이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살짝 말라있는 몸에서 수분을 더 끌어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혈압 상승과 겹쳐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가능한 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후 3단계 루틴, 물 서너 모금, 화장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아침 준비,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만 바꿔도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혈관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벼운 공복 운동이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는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핵심은 강도와 순서입니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관절 풀기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은 기상 직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 한두 모금과 호흡으로 몸을 조금 깨운 뒤 심장과 혈관이 적응할 시간을 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거나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공복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혈관이 이미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요. 잠깐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어제까지의 아침은 알람 벌떡 일어나기, 바로 화장실에서 힘주기 빈속 커피였다면 오늘부터의 아침은 알람 3단계 기상 루틴, 물 몇 모금, 화장실에서 무리하지 않는 배변, 의자에 앉아 간단 스트레칭, 그 다음 커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쪽이 혈관에게 더 친절한 하루 시작일까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난 바로 앉는 자리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서지 않고 잠깐이라도 앉아있을 의자나 침대 모서리를 아침 혈관 의자라고 이름 붙여보세요. 이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가볍게 어깨와 목을 돌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한두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몸에게는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고 마음에게는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내 하루를 늘 급하게 밀어붙이듯 시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그럼 출근 준비는 언제 하죠? 바쁜데 이렇게 여유를 가져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 아침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더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아침 10분 중에서 단 3분만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눈 뜨고 3초 만에 일어나던 것을 1분으로, 바로 화장실 가던 걸 물 몇 모금 뒤로, 바로 커피를 마시던 걸 가벼운 준비 이후로, 이 3가지 순서만 바꾸어도 혈관이 겪는 스트레스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에 내 아침이 그려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아침 순서와 내일부터 바꿀 아침 순서를 2줄로 나란히 써보는 겁니다. 이 작은 메모가 내일 아침 실천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순서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라도 어떤 순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그 댓글을 보며 용기를 얻고 각자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아침 루틴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 각각에게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약을 드시는 시간과 가벼운 운동, 아침 식사의 타이밍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아침 버전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같은 아침 루틴이라도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명은 다르지만 혈관이 약해지는 모양과 시간대, 약의 작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아침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침 혈압이에요. 밤에는 괜찮은데 아침만 되면 숫자가 확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고혈압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진료실에서 잴 때보다 집에서 아침에 잴 때 혈압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혈압, 특히 아침 혈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요.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3단계 기상 루틴과 물 화장실 순서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아침 혈압 체크입니다. 눈을 뜨고 3단계 루틴을 통해 천천히 일어나 물을 서너 모금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40분 정도 쉰 후에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금 일어났을 때 출렁임이 조금 정리된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된 아침 혈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 비슷한 조건에서 재면 내 몸의 패턴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 하나.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1년에 서너 번인데 집에서 아침에 재는 혈압은 1년에 300번이 넘습니다. 어느 쪽이 당신의 진짜 생활 속 혈압을 더 잘 보여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으냐, 저녁에 먹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저녁에 먹으면 새벽 아침 혈압을 잘 눌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무조건 저녁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약의 종류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록한 아침 혈압 수치를 가지고 주치의와 상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 혈압이 이 정도인데 제 약 먹는 시간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고요. 의사에게 가장 좋은 자료는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며칠간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병원에서 잰 숫자만 믿고 있지는 않았나? 집에서의 아침 혈압 패턴을 알고 있을까? 다음은 당뇨가 있는 분들의 아침 버전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혈당과 혈압, 혈중 지질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특히 새벽과 아침에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새벽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기상 루틴의 한 가지를 더 권해드립니다. 바로 너무 급한 공복 운동은 피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복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더 잘 태운다고 해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중년에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당뇨가 있고 혈당 조절이 들쭉날쭉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밤새 혈당이 떨어졌다가 아침에 갑자기 운동을 하면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기상 3단계의 루틴, 물 서너 모금, 화장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절 풀기 정도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조금 뒤에 아주 가벼운 간식이나 식사 후 11-5분 걷기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넣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녁 운동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식후 30분 이내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다고 말하죠. 어느 쪽이든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운동을 공복에 시작하지는 말자.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내 혈당이 어떤지 알고 움직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몸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의 아침입니다. 고지혈증은 당장 체감되는 증상이 없어서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 안쪽에 쌓인 기름때는 바로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게 아침 루틴에서 특히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늦게 먹는 기름진 음식 줄이기. 둘째, 아침 첫 1시간에 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기상 3단계 루틴과 물, 화장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진해진 피가 좁아진 혈관을 힘겹게 통과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기름에 튀긴 것, 짠 반찬, 단 음식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적당히 들어있는 구성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 빵에 잼만 바르던 습관 대신 두부 조금, 계란 1개, 나물이나 채소 반찬, 현미나 잡고기 섞인 밥처럼 느리게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는 아침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과 혈중 지질이 급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있어요.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느냐, 간헐적 단식을 해서 아침을 거르는 게 더 낫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혈당에 좋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고령층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60세 이후,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같이 있는 분들은 무리한 단식보다는
양을 조금 줄인 균형 잡힌 아침이 더 안전하다고요. 굳이 배부르게 먹지 않더라도 너무 긴 공복 상태로 오전을 버티는 것보다는 가볍고 균형 잡힌 아침으로 혈관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편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나는 고혈압형 아침일까? 당뇨형 아침일까? 고지혈증형 아침일까? 아니면 셋 다일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아침 버전을 하나 정해보는 겁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아침 혈압 체크와 약 복용 시간 점검을, 당뇨가 있다면 공복 고강도, 운동 대신 부드러운 움직임과 식후 걷기를, 고지혈증이 있다면 밤식과 아침 식단,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루틴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방식으로요. 혹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이 끝난 뒤 나는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무엇을 한 가지 바꾸어 보기로 했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거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아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혈관이 막히지 않는 하루의 첫 단추니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만약 이 아침 루틴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무섭게만 느끼지 않도록 그러나 눈을 돌리지 않고 차분히 마주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결정이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상상해 보실까요? 이제는 조금 용기 내서 그래도 아침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를 함께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과장해서 겁만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당신이 앞으로의 선택을 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를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통계적으로 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발병하기 전까지 나는 그냥 나이 때문에 조금 피곤한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갱년기라서, 나이가 들어서, 요즘 잠을 못 자서 라고 스스로 설득하며 넘어갔던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과 아침은 혈압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피는 더 진해지고 혈관은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도 우리가 벌떡 일어나기, 바로 화장실에서 힘주기, 빈속 커피, 루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혈관벽에는 미세한 상처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손상은 한 번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1년 뒤까지도 큰일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단 한 번의 급격한 혈압 상승과 혈전 생성이 몇십 년 자리 지키던 혈관을 한순간에 막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상당 부분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 나이, 성별, 과거 병력처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반면 혈압, 혈당, 혈중 지질, 그리고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어요. 생활 습관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심뇌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쪽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느 정도는 운과 유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쪽입니다. 저는 이 두 의견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어차피 운명이니까 하고 손을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구간만큼은 최대한 내 편으로 만들어두자는 쪽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아침 루틴을 바꾸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증상들이 점점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매번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몸은 계속해서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둘째, 어느 순간부터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예전보다 오래 가고
하루 조금 무리한 날이 있으면 이틀, 사흘씩 피로가 쌓입니다. 혈관과 심장이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못하고 한 번씩 올라갔던 혈압과 심박의 여파가 길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장 무거운 가능성.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식탁 앞에서 혹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반복되는 작은 무시는 서서히 이 가능성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내 아침 루틴을 계속 유지했을 때 5년 뒤 나와 오늘부터 조금씩 바꿨을 때 5년 뒤 나는 과연 같은 모습일까요? 상상해 볼까요? 아침 루틴을 바꾸지 않은 5년 뒤의 나,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점점 늘어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2층을 올라가면 다리가 묵직해집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싶지만 금방 피곤해져서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기상 3단계 루틴과 물, 화장실, 커피의 순서를 조금씩 정리해간 5년 뒤의 나. 약은 여전히 필요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고 손주와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조금 차네 정도에서 멈추고 검진 결과를 들을 때도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있네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장면이 더 당신에게 어울릴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혈관도 심장도 언젠가는 지칩니다.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까지 버텨준 건 혹시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닐까? 이제는 운에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챙겨줄 때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편을 톡 건드렸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 그분께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만 같이 바꿔보자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오늘만 하고 마는 일회성 변화가 아니라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몸이 자동으로 따라주는 평생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아침 혈관 의자를 하나 정해보자고 했던 것처럼 작은 장치를 활용해서 습관을 몸에 새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이 어떻게 오르고 피가 어떻게 진해지고 혈관이 어떤 부담을 받는지 하나씩 살펴봤지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고 화장실로 서둘러 가는 발걸음, 변기에 앉아 숨을 참으며 힘을 주는 그 몇 초 사이에 우리 혈관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조금은 마음에 와 닿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잘 버텨 오셨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침 루틴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왔는데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몸이 참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준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은 떨어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겹치면 위험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향후 몇 년간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실제로 내려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관점도 갈립니다. 예방이 거의 전부다, 생활 습관이 핵심이다 라고 강조하는 쪽과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환경 유전 의료 시스템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하는 쪽. 저는 그 사이에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만큼은 바꿔보는 쪽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침대, 내 화장실, 내 부엌, 내 아침, 10분만큼은 충분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을 함께 골랐습니다. 눈 뜨고 나서 3초 안에 벌떡 일어나던 습관 대신 30초만 누워서 숨을 고르고 발목을 천천히 까딱이는 시간. 옆으로 돌아 누워 다리를 내려앉은 자세에서 1, 2분 동안 내 몸 상태를 살피는 여유. 그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나 첫 10걸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디디는 연습. 그리고 침대 옆 물컵, 아침 혈관 의자, 화장실에서 숨을 참고 힘주지 않는 방법, 기상 후 물, 화장실 책, 커피 순서를 다시 짜는 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따라 조금씩 다른 아침 버전을 선택하는 지혜까지. 이 모든 게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쪽으로 돌려 세우는 작업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쪽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내 몸을 얼마나 급하게 다그치며 살아왔을까? 내 혈관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침 시간에 나는 과연 친구였을까? 아니면 조금은 무심한 주인이었을까?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조금씩 더 나은 답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혈관이 앞으로의 시간 중 가장 덜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선택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을 수 있을지를 조금씩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배운 3단계의 루틴을 떠올리고 물 몇 모금으로 쓱 목을 적셔주고 화장실에서 숨을 내쉬며 힘을 나누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당신. 그 장면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당신만이 아니라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고집세지만 사랑스러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얼굴. 이분도 아침 루틴을 꼭 바꾸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마음에 스친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 살짝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말자 라는 한마디가 그분의 혈관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하나 아주 작은 약속을 해보실래요? 완벽하게 평생 매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선 단 7일만 내 아침을 다르게 시작해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고 숨 3번, 발목 까딱, 옆으로 돌아앉기, 의자에 앉아 물 서너 모금, 천천히 일어나 첫 10걸음을 부드럽게 내딛기, 그리고 저녁의 달력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내 혈관의 편이 되어줬다 라고 작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는 겁니다. 혹시 실행해 보시다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디에서 자꾸 잊어버리는지 영상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의 한 줄 경험담이 다른 사람의 아침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내 아침을 바꿀 수 있다. 내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다. 그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Day 17 챌린지 시작.